8월 26일 오늘도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보시죠. 오늘 정부가 소부장 특화 단지를 선정해서요 5개의 도시에 소부장 특화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는 반도체, 충남에는 디스플레이, 충북은 또 2차전지 이렇게 나눠서 첨단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기업 소부장 쪽에서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입니다. 민간 기업도 5G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된 통신주가 올라오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나는 좋은 모습이었고요. 정부 5개 소부장 첨단 도시를 만든다는 뉴스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날 전 택배 파업으로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제4 이동통신과 가상 이동통신망 시스템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와 전자파, 탄소 나노튜브와 함께 아이폰, LED 장비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LG이노텍과 GS건설, 현대건설, SK머티리얼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IA와 동일기연, 시그네틱스, 테크윙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요. SF의 반도체, 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찐 수혜주로 언급해드린 기업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현대 BNG 스틸과 함께 LG 하우시스 간의 그런 거래 계약으로 인해서 오늘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여행주 중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인터파크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요. 반도체 품귀 현상과 관련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좋은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대부분 반도체와 5G 통신망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부품주까지 연결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 시스터즈라든지 룽트코리아 같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게임주들은 1월 동안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 대형주가 모처럼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한번 2, 3일간의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시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밀리지 않은 섹터에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과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관련된 쪽이 그나마 덜 밀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OLED와 LED 장비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밀리지 않으면서 향후 장이 좋아질 경우에 다시 한번 저평가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2의 반도체로서 OLED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삼성과 LG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사업과 전기차, 자율주행, 배터리 쪽에서 모빌리티 혁신과 관련된 그런 연결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든지 파운드리 공급 부족,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렇게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현대차 때문인지 다 같이 쉬어가는 가운데 해성 DS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동박공장을 또 해외에 짓는다는 소식과 함께 SKC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SKC와 포스코 케미칼, 첨보와 LNF와 같은 커다란 그런 중대형주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주 관련된 기업들, 드론과 함께 최근 로봇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이렇게 4차 산업의 새로운 기술들에 관련된 우주 관련 기업들이 너무 모습이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등 어느 하나 뒤지지 않는 가운데요. 앞으로도 매기가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에서는 역시 솔브레인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E&D까지 같이 좋아지면서 솔브레인은 핵심 소재이고 또 E&D는 친환경 관련된 대표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소차 쪽에서도 IA라든지 인지 컨트롤스 같은 기업들, 수소차 중에서 또 몇몇 종목이 개별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밀린 가운데 민간 기업도 5G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따라서 세종텔레콤이 거의 상한가에 가까이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럽 주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에는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또 관련주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페이지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미국 환경 정책의 수혜주로 부상이 될 것이고,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15% 상승하였는데요. 올해 매출액만 63%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버터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친환경 정책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 솔라 에너지와 함께 더불어 미국 주거용 태양광 발전 인버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기업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가 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쪽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2차전지와 DP 검사 장비를 양쪽으로 다루고 있는 V원텍이라는 기업을 주목해 보았는데요. 2019년부터 디스플레이 산업 부진으로 실적이 하향되었는데 앞으로 디스플레이 호황과 함께 2차전지 수요 확대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2차전지 검사 장비는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등을 겹쳐서 쌓은 뒤에 전해질을 투입하는 스택 앤 폴딩 방식으로 제작되는 파우치 타입의 2차전지 조립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V원텍은 중대형 배터리를 위한 롱셀 검사 장비와 소형 배터리를 위한 G스태킹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디스플레이 쪽과 2차전지를 모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차전지 부분의 실적 확대와 함께 디스플레이 부분의 턴어라운드로 동사의 실적이 반등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V원텍을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현재 V원텍과 관련해서 또 동일 업종을 살펴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실리콘웍스가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실리콘웍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PER 15배를 주고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 12 판매가 시장의 기대치를 이미 뛰어넘고 있다는 부분에서 2021년도 아이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은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부분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도 상반기 LCD TV 패널 가격이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업체들이 미니 LED TV 판매를 확대하면서 65인치 이상 대형 LCD TV도 역시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OLED 모멘텀과 함께 LCD TV 패널 가격 쪽에서 디스플레이 업황 호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1,445억원까지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외주 다변화로 인한 원가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실리콘웍스를 목표주가 83,000원까지 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실리콘웍스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상승 테마를 살펴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또 SFA 반도체라든지 IA, 시그네틱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또 서플러스 글로벌과 러셀, 포인트 엔지니어링, 테크윈 같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이런 기업들 STI까지 오르는 모습 볼 때 반도체 쪽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석유화학 쪽에서는 금호석유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단독 드리블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폴더블 펀 쪽에서 제가 주목했던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관련된 파인테크닉스라든지 BH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C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등 이런 폴더블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 관련주 쪽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SAMT, 아이원스, 테크잉, 솔브레인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천스닥 시대 열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닷컴 버블로 20년 만에 장중에 처음으로 천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풍부한 유동성 시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사들의 펀더멘털까지 점점 나아질 것이고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수급 이동이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코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엄청난 매도세 속에서도 4.2조를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 연결되었는데요. LG 이노텍은 상대적으로 너무 싸기 때문에 충분히 줍줍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일본에 대한 증시 내용 나오고 있고요. 빚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경고를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그런 반응이 연결이 되고 있고 오늘 코스피는 2% 하락하면서 개인이 4.2조 매수를 하여 그 거래를 봐줬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 마무리하였고요. 현대차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밀리는 모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6,410억 원으로 전년비 40.9% 상승한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내수보다는 특히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은 대수가 판매가 된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의 신차 판매 확대로 인해서 고급차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대할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네시스와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안착하고 있고
SUV 판매 확대에 따라서 생산 및 손익 최적화가 꾸준히 추진된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투자자 신뢰 구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부터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자동차 부문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14에서 15%,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은 4에서 5%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설비 투자 4조 5천억 원과 연구개발 3조 5천억 원, 전략 투자 9천억 원 등 총 8조 9천억 원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플러스 글로벌이 반도체 품귀 연상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섰고요.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생산 장비 기술이 부각된다는 부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프로텍이 일반 후공정 기술보다 100배 생산 속도가 빠른 반도체 장비인 갱본더를 한국기계연구원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 BNG스틸이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양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필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가 나왔고요. 인수를 하는 현대 BNG 스틸과 인수를 당하는 LG 하우시스 모두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빌리티의 혁신주가 뜬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IA와 SF의 반도체, AFW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주목을 해달라는 시장에 뉴스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교회 22개 시설을 전수조사하였는데요. 20일 동안 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감소하는 가운데 조금의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정부가 전국에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든다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제6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반도체, 충남은 디스플레이와 충북은 2차전지 쪽에서 입지를 최종 확정하였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세계적 소부장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4년 동안 600억의 R&D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단 산업 세계 공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만드는 데는요 3대 신산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래차와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 부품과 바이오 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 반도체를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5년도까지 약 1,500명의 고용과 1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합의 5일 만에 또 파업 위기에 들어섰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합의를 파기했다는 내용과 이행 중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설 명절 이전에 투입하기로 약속했던 분류 인력 6,000명 가운데 80에서 90% 이미 인력이 투입 완료된 상황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택배 노조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을 다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한 지 불과 5일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총파업 돌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물류 대란이 일어날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공모 청약 경쟁률이 237대 1을 기록하면서 증거금이 11조가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은 낮게 보이지만요. 규모가 4,909억 원인 대여급 IPO 딜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청약 기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와이더 플래닛과 겹친 부분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2월 5일에 상장한다는 부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그룹이요 또 새해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시작하였는데요. 앞으로 플라스틱과 관련된 그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커머스를 키우는 현대 홈쇼핑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올해 매출만 1,000억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론칭 2년 만에 매출 규모를 5배 이상 불린 데 이어서 올해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현대 홈쇼핑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시청자 수만 2,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네이버와 삼성전자와 같이 민간 기업도 5G망을 구축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할당 방식과 대가 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을 3월에 마련하게 되면 앞으로 광대역 주파수 공급이라든지 초기 시장에 대한 수요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기업에게도 5G망 구축을 열어준다는 그런 내용에서 앞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통신사업의 장벽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통신사업까지 펼칠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 1위 매수 종목은 LG이노텍,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FA 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그룹을 많이 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타머 사이언스와 코아시아, LG전자 카카오, 삼성전자 LNK 바이오와 로보스타, 한국 BNC, 뷰웍스, 금호석유 파인테크닉스, IAE와 현대차, 러셀에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821억 원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였다는 소식이 나왔고 전차, 2차 양산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앞으로 K계열 창정비 물량도 확대되고 있고 방산 부문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수주 속에서 현대 로템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수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X 조선은요 4년 만에 세주인 찾기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내용 나왔는데요. 산업은행의 숨은 노력이 빛이 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HI라는 투자회사지만 전략적 투자자 SI 역할을 맡고 또 유암코라는 GP 운영사 역할을 맡아서 같이 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유암코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서 투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인력 감축과 함께 무급휴직 등 고강도 구조조정 끝에 얻은 산물이라는 부분에서 산업은행이 재무건전성 확보 및 투자 유치 등 숨은 노력이 빛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4년 만에 STX 조선해양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 3,350만 원이지만 현재 충전소는 3곳뿐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수를 15,000대로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넥소를 이렇게 되면 3천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충전소이기 때문에 대중화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슈를 많이 받은 건요. 바로 이마트가 또 SK 와이번스라는 야구단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스포츠 구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2012년도인가에 신세계 여자 농구단을 해체하면서 신세계는 사실상 스포츠 관련된 기업을 운영 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마트를 통해서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신세계 야구단이 탄생하는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진 부회장 SNS에 SK 팬들이 몰리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야구단의 이름을 이마트로 할 것인지 신세계로 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등의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기 채용 대신에 수시 채용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SK, LG, 현대차그룹 모두 공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토스를 가면 1억을 준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준생 채용이 경력직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바늘구멍이라는 소식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 100개 중에 82개가 매수 의견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은 고작 4개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표 주가와 실제 퍼포먼스 간의 괴리를 평가하는 것 등 내적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에게는 매도 의견을 내는 것이 반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고요.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요. 큰 기업들은 리서치 외에도 거래관계가 있는 탓에 조금은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였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선진국들보다는 훨씬 나은 실적이라는 자축하는 분위기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지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1,8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많이 막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빈그룹이 최근 스마트폰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3천억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요. LG전자의 MC사업본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을 때 유력한 인수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미래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연내 기업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과 생산설비 구축 등에 앞으로 5년간 1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친환경 선박 및 첨단 스마트십, 자유류당 선박 개발과 이중 연료 초진성 고도화까지 연료전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입을 통해서 꾸준한 기술 투자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공시를 살펴보시면요. LG 하오시스, 현대 BNG 스틸, LG 하오시스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필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대우조선 해양이 또 IOC 국제 중재 사건 관련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철회가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LG 이노텍 상위 1%의 고수의 픽에서 1등으로 많이 매수한 기업이죠. 수요 호조와 멀티플의 콜라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32.3% 올라갔고요. 영업이익 또한 37.9% 올라가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부분이 앞으로 좋은 전망이 될 것이고, 아이폰 12 프로의 시리즈 수요 호조에 힘입어서 카메라 모듈과 5G 관련 쪽 출하가 긍정적이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마그나의 조인트 벤처 이후에 동사 전장 부품 사업의 성장성이 멀티플 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우려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걸 또 만회할 수 있다는 판가 인상이 있다는 부분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사이에서 아이폰 출하량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의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5천 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GS건설인데요. 마진도 자기급으로 남고 있다는,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즉 4분기 마진에는 준공 정산 이익이라든지 이익 공유와 착공 현장의 원가율 현실화 등 일회성인 요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분양 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2021년도에도 입주 물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주택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5만 1,000원까지는 봐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신사업 부분의 성장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건설인데요. 단기적 실적은 부진하고 있고 4분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뚜렷한 실적 회복과 함께 주택 분양이 확대된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2021년도 해외 수주 가이던스로 약 6조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카타르 LNG 100억 불을 비롯해서 이라크 철도와 쿠웨이트 항만, 홍콩 병원까지 다수의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2021년도에도 꾸준히 수주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는 5만 7천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는 SK 머티리얼즈인데요. 이제는 종합 전자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4분기 실적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1분기에도 비수기의 영향은 없고 반도체 업황이 오히려 좋아지면서 최근 인수했던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2,84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반도체향 제품 다각화를 통해서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부분, 또 PR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퍼포먼스의 본격적인 매출 확대와 함께 OLED 소재 회사인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2차전지 소재 사업까지 가시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실적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47만 원까지 상향해서 투자 의견을 한번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고 2차전지와 OLED 관련된 소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구간에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고 향후 국내 1등 전자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IA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상한가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동일기형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이미 고점에 도달한 만큼 거래량이 한번 터지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실릴 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7.92%의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요. 한번 거래량이 실릴 경우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해성DS 계속해서 좋은 흐름 연결이 되고 있고요. LG 하우시스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DIC를 제가 표기를 안 해서 다시 한번 표기해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를 25,000원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 오늘 좋았고요. LNC 바이오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 또 실리콘웍스와 함께 솔브레인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동아기업도 밀리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D가 다시 한번 4만원을 기록하였고요. 석유화학 쪽에서는 금호 석유가 단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와 상하 프론테크 꾸준히 밀리고 있지 않다는 부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마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고 시장에 관심이 부족했던 기업들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소부장 특화 단지가 생긴다고 정부
정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와 2차전 쪽에서 그런 중소형주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